안녕하세요. 천안 스카이 동물 메디컬 센터 안과 원장 권현 수의사라고 합니다. 밝은 데서 우리 아이 눈이 예전과 다르게 혼탁하게 보였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노령견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핵경화증 혹은 백내장 같은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내장 진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진단 방법과 수술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수술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령 강아지 혹은 노령 고양이에서 발생을 하는 질환으로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핵이라는 부분이 응축되면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령성 변화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시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백내장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나이는 사실 모든 나이대에서 발생을 할 수 있고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진행될수록 시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기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 혼탁이 전체 15% 미만 정도일 때 초기 백내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 전체에서 한 15% 이상 정도 혼탁이 있으면 그 단계를 미성숙 단계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숙 백내장이라는 단계가 또 있게 되는데, 수정체 전체가 백내장성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부르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는 과성숙 백내장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백내장이 흡수되면서 염증을 추가적으로 더 유발을 하는 단계입니다. 수술은 미성숙 단계에서도 한 중기에서 후기 정도부터 성숙 단계 여기까지가 수술의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성숙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추가적으로 더 심하게 발생을 하면서 합병증 유발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은 가능하지만 합병증의 위험성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단계입니다. 안과 센터에서는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눈물량 검사, 안압 검사, 형광염색 검사, 안과 신경계 평가, 그리고 세극등 검사, 그리고 산동 검사를 통해서 안저 검사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백내장과 핵경화증의 구분뿐만 아니고 이제 눈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정밀하게 이제 눈 속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걸 통해서 눈을 최소 6배에서 많게는 20배, 40배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세극등 장비로 볼 수 없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안구 초음파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께서는 어느 순간 동공이 혼탁해 보인다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핵경화증으로 시력에는 큰 영향이 없는 병변인 경우가 많고, 보통 이제 동공을 봤을 때 갑자기 하얘지는 급성으로 발생을 하거나 진행이 많이 되어서 후기나 말기 정도가 되어야지 시력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백내장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지연제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고, 사람에서도 이제 쓰는 안약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약들이 동물에서 효과가 있거나 지연시킨다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사용을 하는 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어서 시력장애가 생기거나 그다음에 합병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백내장 수술을 진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희가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단 처음에는 각막에 3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내어서 그 절개창을 통해서 점탄액 같은 것들을 안구 안으로 주입을 해서 전방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캡슐이 있는데, 이 캡슐의 일부분을 기구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 초음파 유화 흡인 기구라는 걸 삽입을 해서 백내장 물질들을 초음파로 분쇄 후에 흡인하게 됩니다. 이 수정체 낭 안에 있는 모든 백내장 물질들이 제거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강아지에 맞게 설계된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해주게 되고 각막을 봉합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면은 포도막염과 같은 합병증이 잘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들을 관리를 해주는 게 이제 앞으로의 뭐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약 처치를 하면서 뭐 안압이라든지 세극등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합병증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때 저희가 적절한 처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낙상입니다. 왜냐면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은 착지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높이더라도 강아지들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골절 같은 것들이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낙상을 최대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안의 가구 배치 같은 것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위치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머릿속 지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길을 또 헤매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일정한 환경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력이 없는 경우에 되게 이제 슬퍼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좀 지나게 돼서 적응을 하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산책을 한다거나 뭐 돌아다니거나 할 때 제한을 크게 두셔야 될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안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구 혼탁이나 충혈, 찡그림 이런 증상들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 중 하나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면 정밀한 안과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개선이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강검진 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시면 기본적인 안과 검사들을 같이 진행을 하시면 아마 저희가 안과적인 질환들을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